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정주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수사했던 기억도 좀 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직접 보셨으니까 이게 그 실제 사건과 얼마나 같은지, 어느 부분이 다른지 되게 구분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큰 줄기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 2011년도 그 당시에 이제 보도자료까지 이제 발표하셔가지고 수사 결과가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당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모 씨란 사람이 그 수리남에 이제 둥지를 들고 이제 코카인 거래를 주로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이제 주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을 그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코카인과 밀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국제사법 형사조약이라든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체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검찰하고 이제 국정원 등 여러 기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체포 작전을 펼치게 됐는데 일단은 잡아오려면 인터폴에 수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를 했고 그 수리남에서 이제 우리하고 국제사법 그 형사 공조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유인해서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작을 펼쳐가지고 브라질로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서 이제 브라질 연방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 막바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약 1년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져서 그때 2011년도에 저희 이제 검찰 직원을 직접 브라질로 보내가지고 압송을 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목사였다가 수리남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근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맞을까요? 그건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만들어진 내용 같고요. 이게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사로서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내용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수리남 대통령하고 굉장히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이제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게 기계를 고치고 하는 것을 잘 한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온양어선을 타고 남미 바다를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수리남에서 정착을 해서 살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그 군인이었답니다. 군인이었고 계급은 그다지 높지가 않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사 정도 계급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인 신분이면서도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마약 이제 밀매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배, 선박이 고장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고장난 선박을 조모 씨가 고쳐줬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배프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리남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마치 국빈처럼 아주 초호화 호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마약 밀매에 가담을 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벌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어느 정도 그 대통령과 친했다, 친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맞았네요. 예, 그 부분은 맞는 사실이고 다만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거기서 이제 신도들을 포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다 허구인 거죠. 원래 조 씨의 직업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이었을지 궁금해요. 국내에서 이제 그 수리남으로 떠나게 된 계기가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빌려가지고 사기죄로 해서 지명수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명수배가 돼서 체포가 되면 이제 구속된 위기에 처하니까 수리남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면서 95년도에 수리남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외국인인 거죠. 한국에서 사기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고. 예, 살인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약을 밀매한 건 아니죠.
수리남 한국에서는 마약을 밀매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사기 사건을 많이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뭐 이곳저곳 나라를 막 옮겨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마약을 밀매했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브라질로 유인을 해가지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공항에서 체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약 50만 유로 상당의 코카인을 좀 거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제안에 넘어가서 브라질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넘어온 것도 수리남에서 넘어온 건 아니고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뭐 새로운 뭐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과연 이제 마약 밀매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는 조 모 씨를 저희가 브라질에서 거래를 하자고 유인을 해가지고 검거를 하게 된 거죠. 그 유인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은 이제 뭐 이장 거래인 거죠. 예, 우리가 사겠다, 팔아라. 이 마약 사건 수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이장 거래 수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렇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제 위장 거래를 할 때 드라마에 나왔던 하정우 씨의 역할, 일반인, 뭐 위장에서 그 조직에 들어갔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은 어차피 지금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았었고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 DA 쪽에서 뭐 위장 거래를 하자고 접근을 해서 유인을 해냈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물뽕 사건이라는 걸 했었는데 물뽕 사건도 제가 이제 위장 거래 기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잡았었어요. 위장 거래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사관들을 매수인으로 가장을 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 모 씨한테 접근한 사람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일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의 뭐 DEA의 요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에 아니 수사 과정에서의 그 조모 씨의 태도 뭐 이런 것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조 모 씨의 태도는 뭐 일반적인 거 마약 사범들하고는 뭐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근데 워낙 그 당시에 이제 특이했던 점이 그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이 애국에 있는 밀매 조직이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운반책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마약 밀매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 국적을 취득을 해가지고 마약 범죄 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국내 출신이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한 건 최초의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네,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 이제 그 트렁크를 옮겨주면은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이제 수고비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겠다라고 이제 꼬드겨 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게 됐는데 그 이제 옮겨야 되는 트렁크 가방 안에 코카인이 있다고 하면 안 옮겨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이제 보석 원석이 들어있다. 근데 1인당 이게 옮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옮겨달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걸 옮겨주다가 이제 애국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뭐 페루 이런 데서 검거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검거되지 않고 또 무사히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거된 사람이 약 4사람 정도 되는데 실제 뭐 재판을 받아서 뭐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압수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건이 약 100장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요건 사본이 그러면 최소한 100여 명 이상은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전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10년형밖에 선고가 안 됐을까예요. 10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형을 구형을 했죠. 훨씬 더 많이 구형을 했죠. 훨씬 더 많이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양형 사유는 어차피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기소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48.5kg라는 코카인이 프랑스나 페루 같은 데서 다 압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고 애국간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뭐 이런 사유들을 들어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압수가 된 것도 확실치 않고 그게 그래서 퍼져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로 또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이유로 10년형의 선고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 모 씨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든요. 네. 애국인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인이 애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형법 5조에 보면은 애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내란죄라든가 외환죄. 근데 이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하는 특례법에 보면은 업으로서 이렇게 마약을 소지를 하거나 밀매를 하면은 애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애국인 신분이어도 업으로서 마약을 소지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조항을 의의를 했던 거예요. 이 지금 보도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 씨는 2004년에 범죄 조직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형태로 볼 때 1980년대부터 마약 거래를 시작한 걸로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밝혀진 거는 이 한 건이잖아요. 밝혀진 것은 그 네 사람을 이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하고 페루에서 검거된 사람들, 코카인이 들어있는 가방을 옮겨주다가 검거된 사람들의 그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요. 그것만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조사 과정에서 뭐 선박을 이용해서 뭐 톤 단위로 해서 뭐 거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은 그건 사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뭐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뭐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밝히기는 어려웠죠. 혹시 그 선고 형량이 아쉽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고 형량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하죠. 아쉽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소를 했던 거죠. 법원의 양형 기준과 이유가 납득이 되시나요? 먼저 우리나라 뭐 시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게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은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뭐 봤겠죠. 근데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뭐 가난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뭐 악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재질이 안 좋은 건데 이제 양형의 기준은 이제 그쪽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드라마 대사를 보면 조모 씨 말고 그 밑에 부하한테 부하를 이렇게 막 회유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네가 미국에 잡히면 평생 살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10년형 선고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게 그 부분은 뭐 사실하고 근접을 하는 게 마약 사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형량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죠. 차라리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 씨의 경우에도 그래서 한국 송환에 순순히 응했을 수도 있을까요? 이미 체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작년에 그러면 출연하셨네요. 2011년에. 그랬을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10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작년 정도 출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조 씨가 이게 검거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한국 국제 취득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적 취득도 어렵고 바로 이게 석방이 되면 추방을 해야 돼요. 국제법상 그게 출입국 관리법상 추방이 되면은 최소한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재입국도 안 돼요. 지금 추방돼 가지고 뭐 애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애국이라면 수리남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게. 아, 그래서 수리남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우리나라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황정민 씨가 거기서 연기하는 걸 보면 되게 이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지만 실제로 조 씨가 그 정도의 카리스마가 보였나요? 카리스마가 그다지 뭐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밑에 조 직원들이 많았어요. 남미의 뭐 최대 그 마약 그 조직 카르텔이 칼리 카르텔이라는 곳인데 뭐 거기랑 연계가 돼가지고 마약 뭐 거래를 할 정도였으니까 조모 씨가 조직했던 마약 범죄 조직은 우리나라 사뿐만 아니라 뭐 수리남 사람, 뭐 네덜란드 사람 해가지고 뭐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확인이 됐어요. 조직원들이 조직원. 몇 명인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보면 중국인들과 라이벌 관계 형성하고 뭐 서로 막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허구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10년형이 좀 약해 보이는 이유가 드라마에서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많이 포함이 돼서일까요?
드라마에서는 뭐 살인까지 저지른 걸로 나오잖아요. 뭐 총기를 사용을 하고 뭐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뭐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형 내지 무기는 선고가 됐겠죠. 근데 실제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용을 해서 남미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을 시켰다. 뭐 범죄 사실은 그거거든요. 밝혀진 건 그거 밝혀진 것은. 아,